안녕하십니까. 김학도의 판도사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여러분, 밥심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국어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밥심.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밥심으로 살아간다는 말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밥심이란 단어가 그렇게 싹 와닿지 않는 단어라고 하네요. 워낙 아침을 거르고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밥심으로 산다는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현병수 씨와 그리고 리포터 김유진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두 분은, 특히 병수 씨는 네. 예전에 자취생활도 참 오래 했죠? 오래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 많이 거르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잘 안 챙겨 먹는 저 같은 스타일이죠? 경우에는요. 네. 네. 아점을 즐기죠. 아침 겸 점심. 요걸 즐기는데 이제 결혼한 후에 와이프가 그 밥을 좀 이렇게 많이 저한테 차려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잠이 더 좋은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한번 스트레스 너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안 먹어 막 이랬더니 네. 그다음부터 냉정하게 안 차려주긴 하는데 요즘엔 또 제 건강 생각해서 간단한 예. 거라도 이렇게 좀 차려주곤 합니다. 아, 결혼 잘했어요. 네. 우리 재수 씨는 정말 자선 사업가 같아요. 우리 네. 병수 씨 이렇게 다 걷어주고. 예, 칭찬. 안 그랬으면 지금도 계속 아침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유진 씨는 어떻습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네. 좀 못 챙겨 먹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밥은 포기해도 이 아이라인은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밥은 못 먹어도 화장 꼭 하죠. 아무래도 미모를 간직하고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밥보다는 아이라인 쪽을 네. 선택을 하시는군요. 자, 아무튼 뭐 우리 현병수 씨나 김유진 씨처럼 잠이 더 좋아서 아니면 다른 이유들로 아침을 챙겨 먹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도사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식사를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때보다 유익한 정보가 가득 차 있는 김학도의 판도사 시작합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출발!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김학도의 판도사. 밥 잘 챙겨 먹고 계십니까? 오늘 판도사에서 여러분의 식사 점검해 드립니다. 하루 세 끼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 아침 거르는 분들을 위한 간단 도시락 만들기 등 알찬 정보가 가득하니 채널 고정하세요. 먼저 아침 식사에 관한 고찰. 음식을 씹을 시간조차 없는 바쁜 아침에는 고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우유가 만사 형통이다. 바빠서 밥 먹을 틈 없는 현대인이 즐겨 마시는 우유와 주스.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유냐 주스냐? 아침 음료 타이틀을 놓고 펼쳐주는 자존심 싸움. 지금 따라오세요.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김학도의 판도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4, 5명은 아침밥을 아예 거르고 다닌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네요. 야,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앞서 나왔던 뭐 잠도 큰 원인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학도 선배님께서 네. 그 밥심이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엄마 밥, 집밥. 오랜만에 집밥 먹는다 이런 단어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집밥을 못 먹으니까 밥을 굶는다. 그렇죠. 특히나 이게 자취생들 독립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마음가짐은 그래요. 정말 잘 챙겨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러고 이제 뭐 장 보고 그래갖고 자기가 이게 만들다 보면 네. 막상 이게 먹어보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포기를 하게 되고 잠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잠을 더 잘까? 그러다 점점 게을러지고 세수할 시간도 부족해지면서 네. 뭐 이따 급하게 이렇게 막 학교 가고 막 이렇게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아침 식사가 이게 남의 얘기가 어떤 분들은 이제 동면에 취해가지고 잠만 계속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겨울잠. 그렇죠. 겨울에. 동면. 전문 용어네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네요. 네. 겨울잠을 자는 그런 쉽게 포유류도 얘기해주세요.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유진 씨는요? 네, 저는 아무래도 습관을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엄마 밥, 집밥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밥을 차려주셔도 제가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부러운 소리네요. 습관이다. 네, 배부른 소리. 네. 뭐 이렇게 계속 잠자는 것도 어쩌면 습관일 수도 네, 있습니다. 맞아요. 밥을 안 먹는 습관. 네. 습관이 어떻게 맞아요. 보면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뭐 아침에 뭐 하나라도 먹고 간다 해가지고 우유나 주스를 이렇게 막 한 잔씩 꿀꺽꿀꺽 마시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 여기서 네? 우유와 주스가 있다. 어떤 것을 마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빠밤 빠빠밤 빠빠밤 빠빰빠밤. 자, 저 선택해도 됩니까? 병수의 선택. 자, 병수의 선택. 그래, 결심했어. 뭔 것 같아요?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병수 씨는 우유 선택할 거예요. 키가 크니까. 그렇죠. 저는 맞습니다. 우유가 정답입니다. 아, 우유. 예. 뭐 허무하게 맞추셨네요. 예. 우유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또 우유 예찬론자 아닙니까? 또 판도사에서도 제가 뭐 옛날에 또 많이 또 뭐 우유 배달했다 그렇죠. 이런 거를 그런 얘기 한번 들려줬죠. 싹 깔아놨는데 우유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 식품이면서 제가 또 우유를 사랑하는 게 이런 말도 있잖아요. I love 우유. 이걸 또 우리 김학도 선배님께서 네. 처음에 딱 해주셔서 깊이 가장 와닿았어요. 좋아하는 우유, I 그렇죠. love 우유. 그렇죠. 예. 이게, 좋습니다. 예. 현병수 씨는 정말 좋아하는 우유는 어떤 우유예요? 흰 우유? 아니면 저는 이제 초코 우유. 초코 우유. 예. 아기 입맛이어서 예,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나름 또 이렇게 키가 크고 쑥쑥 자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우유입니다. 모든 영양소가 그 안에 골고루 들어 있고요.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예. 예, 주스 따윈 필요 없습니다. 주스 따윈 필요 없어. 우유. 저는 우유를 결정합니다. 아니 주스 따위라뇨.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왜 주스 사랑하시나 봐요? 당연하죠. 저는 우유보단 주스입니다. 주스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놀라셨구나. 그럼요. 왜냐하면 주스가 좀 영양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네. 그거는 뭐 점심이나 저녁을 통해서 충분히 보충이 가능하니까요. 네. 그리고 하루를 좀 활기차게 시작을 하시려면 비타민이나 당질이 풍부한 주스 한 잔이 아무래도 낫죠. 네. 자, 그럼 둘이 함께 결심해서 해보겠습니까? 예. 그 따단 단. 자, 둘이 그래 결심했어. 우유. 주스. 주스! 이 노래도 이런 게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더 주세요 왜 더 달라고 할까요? 예? 아이 그거는 그렇죠. 크고 싶어서. 예, 신해철 씨도 아침에 우유 한 잔 이런 노래도 있고요. 드라마 OST도 아이 우유 아, 이런 너무 노래도 억지를 있잖아요. 부리시는 너무 억지 부리시는 거 경고입니다.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억지 부리지 마시고. 네. 뭐 우유가 좋다. 뭐 주스가 좋다. 두 분이 오늘 지금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유를 선택한 우리 현병수 씨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유냐 주스냐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셨습니까? 우유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보시죠. 대한민국은 지금 바쁩니다. 시간과 싸우는 분주한 출근길로 배고픈 사람이 넘쳐나는 아침거리. 하루를 책임질 든든한 아침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랑가 몰라. 아침 식사 하셨어요? 아침은 못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사 먹었어요. 만두랑 과일 먹고 왔어요. 샌드위치나 아니면 컵라면 같은 걸로 때우는 편이에요. 왜 그러세요? 늦게 일어날 때도 있고 너무 바빠서 못 먹을 때도 있고. 이제 외모 관련해서 밥을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다이어트 한다고. 아침을 먹기에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포기해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안 먹고 점심부터 먹는 편이에요. 밥을 먹지 않는 이유도 제각각. 거의 4명 중 1명은 아침밥을 먹지 않고 출근을 했는데요. 비단 직장인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아침밥이 중요한 성장기 중고등학생들 무려 24.4%가 아침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가지 않습니다. 고로 아침밥 먹을 틈이 없어요. 하지만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하얀 천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유. 한 끼를 해결해주는 우유 한 잔 덕분에 내일을 여는 우유 대리점 사장님의 손길은 분주합니다. 사장님 지금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네, 내일 아침에 우유 배달 분량이 있어서 좀 상당히 바쁘네요. 지금 몇 가구 정도가 배달해서 드시나요? 저희 대리점에서 나가는 게 한 1,600가구 정도 나가는 것 같으네요. 네, 어떤 가구가 주로 우유를 배달해서 드세요? 보통 뭐 아이들 성장기 가정에 있는 가정에서 많이 배달해서 드시는 것 같아요. 바빠도 너무 바쁜 사장님. 주로 아이가 있는 집으로 배달을 간다는데요. 3살부터 마신 우유 80까지 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릴 때부터 우유를 마시면 노후에도 녹슬지 않는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 비밀은 우유 속 단백질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의대팀은 단백질을 다량으로 섭취할수록
균형 감각은 물론 보행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예,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을 모두 갖춘 식품입니다. 우유의 유제품은 발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칼슘의 훌륭한 공급원이 되고 있고, 이러한 칼슘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우유 단백질이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유는 성장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에게도 꼭 필요한 영양식품입니다. 지난해 한국낙농유구협회에서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했는데요. 630여 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우유 섭취량이 많을수록 국어와 국사, 사회, 수학 성적이 높았음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우유 속에는 두뇌 발달을 촉진하는 레시딘과 갈라코스가 많이 들어있어서 우유나 유제품을 풍부하게 섭취하면은 두뇌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분주한 하루 일과를 마친 우유 대리점 사장님, 잠깐의 여유를 깨는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요. 회사 다니시는 직장분이신데요. 아침에 몇 시까지 배달될 수 있나를 여쭤보시네요. 우유를 배달해 드시는 직장인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네, 요즘에 직장 생활에서 아침을 드시지 않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으로 우유 배달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전화가 좀 오곤 해요. 아침에 밥 먹을 시간이 없다면 우유를 마시는 게 좋은 이유, 바로 공복을 우유로 달래줘야 점심을 덜 먹게 되는 겁니다. 우유 속에 포함된 천연 당분 락토스와 단백질이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다이어트의 계절, 건강하게 살 빼려면 바쁜 아침 우유를 드시는 게 좋겠죠. 아침에 우유를 마셔야 좋은 또 다른 이유, 힌트는 바로 이 햇빛입니다. 예, 우리가 햇빛을 쬐면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D가 자연적으로 합성이 되고 아울러서 칼슘의 흡수가 촉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유를 마시고 햇빛을 받게 되면 칼슘의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게 되죠. 또 혈중 칼슘 수치가 적당하게 되면 지방세포가 지방을 연소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돼서 체지방을 감소하는 데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마시는 우유 한 잔, 바쁜 현대인들에게 명약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지금까지 우유의 찬론자 현병수였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우유. 우유의 좋은 점은 모조리 다 짚어줬네요. 우리 현병수 씨가 우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야말로 우유 학습의 총정리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정리 시간이었죠. 보셨죠? 예, 이 영업소 북적거리는 현장을 가보니까 제가 옛날에 또 배달했던 그때 생각도 좀 났고, 아무튼 이 우유 속에는요, 칼슘을 비롯해서 무려 100가지가 넘는 영양소가 함유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뭐 한 단어로 정리하면 짱 아닙니까? 짱. 짱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현병수 씨의 얘기를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음식을 씹을 시간조차 없는 바쁜 아침에는 고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우유가 만사 형통이다. 뭐 이런 얘기 맞습니까? 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셨나요? 예. 들어왔다 나가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디 쪽에, 간 쪽에 오셨어요? 아니면은 심장 쪽에. 심장이 건강하던가요? 건강하다. 잘 뛰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좋아요. 또 이게 예전에는 우유가 애들 먹이려고 주부님들이 이렇게 주로 배달을 많이 시켰는데, 요즘에는 직장인 사무실로도 많이 배달을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우유는 성장을 위해서만 마시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속을 채워주는 역할까지 충분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유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물론 우유 좋죠. 하지만 요즘은 먹을거리가 막 넘쳐나잖아요. 네, 넘쳐나죠. 그러니까 미각을 또 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유는 같은 색깔에 같은 맛에 얼마나 질려요. 그거 매일 먹을 생각해보세요. 흰 우유를 질리지 주로 않아요? 많이 먹죠. 그러니까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흰 우유를 드셔야 되잖아요. 지금 우유 만들고 열심히 하는 우리 목장에 계시는 분들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너무
아까부터 너무 억지를 부리시는 것 같은데요? 예, 농담입니다. 네. 자, 그래요. 우리 김희준 리포터는 종류가 다양한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네. 그냥 밥상에 매일 반찬이 바뀌듯이 이 주스도요. 뭐 어떤 날은 사과 주스, 오렌지, 포도, 당근 되게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죠. 그리고 요즘은 또 딸기, 바나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갈아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맞아요. 저도 딸기 바나나, 딸기 키위 이렇게 섞는 네. 거. 딸바. 딸바, 딸기. 네. 약간 느낌이 좋진 않네요. 예, 뭐 이런 뭐 우유 생과일 주스 같은 거 많이 먹는데 우유보다는. 네, 맞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단지 그 이유뿐이라면은 뭔가 설득력이 약해요. 아니, 제가 그 이유뿐이겠어요? 네. 아니죠. 당연히 준비를 했죠.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네. 아침에 주스가 더 좋은 이유, 영상으로 제가 꼼꼼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쁜 사람들의 아침 식사는 언제나 고민거리. 부족한 잠은 아쉽지만 건강도 잡고 싶은 똑똑한 그들의 아침 식사는 뭘까요? 이곳은 남대문에 위치한 한 카페. 아침을 거른 직장인들의 발길을 잡는 게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달콤 새콤의 주인공 과일 주스인데요. 밥을 먹기에는 좀 무거운 그런 느낌이 있고 빵이나 이런 건 전 밀가루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일을 좋아하니까 과일 주스가 가장 아침에 좋지 않을까 해서 먹습니다. 종류에 따라 맛도 각양각색. 풍부한 비타민이 든 과일 주스로 아침을 활짝 열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최근 모델 이소라 씨는 탄탄한 몸매와 건강의 비결로 아침에 마시는 마법의 주스를 꼽았는데요. 주스는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는 걸까요? 고기 과잉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육류뿐만이 아닌 가공식품 또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품들을 너무 자주 먹게 되면요. 몸속의 노폐물은 물론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바로 몸을 가볍게 해주는 디톡스인데요. 몸의 독소를 빼기 위해선 아침에 마시는 채소와 과일 주스가 좋습니다. 특히 오렌지와 사과를 갈아 마시면 해독 능력이 증진되는데요. 예, 과일과 채소에는 섬유질과 비타민 또 무기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섬유질은 우리가 밤 사이에 축적되어져 있는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주는 걸 도와주고 있고요. 또 비타민이나 무기질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죠. 디톡스에 탁월한 과일. 노폐물 배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인들은 주로 앉아서 머리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때 과일 주스 한 잔 딱 마셔줘야 없던 아이디어도 번쩍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과일에는 뇌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오후에 섭취하는 당질은 우리 몸 안에 그대로 저장이 되지만 오전에 섭취하는 당질들은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줘서 결국 우리 두뇌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포도당이 듬뿍 들어있는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이 우리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니까 머리를 많이 쓰는 직장인들이나 수험생들에게는 과일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몸과 뇌의 건강을 돕는 과일. 무엇보다 자주 먹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한국인의 90% 이상은 과일과 채소의 섭취량이 거의 불량 수준.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20대는 212.9g, 30, 40대는 303.1g을 섭취한다는데요. 이는 하루 식물 영양소의 권장량 400g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1인용 샐러드 접시를 가득 채운 과일을 하루에 6, 7접시 정도 먹어줘야 권장량 400g을 채울 수 있는데요. 오늘날은 과일 결핍증 시대. 바쁜 업무와 회식으로 평소 과일 구경 못하겠다 하시면 아침에 마시는 과일 주스가 제격이겠죠? 또 부족한 식물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는 채소를 갈아 마시는 것도 좋은데요. 특히 공복에 마셔야 좋다고 합니다. 채소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양을 먹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죠. 그래서 채소를 삶아서 갈아서 마시게 되면 많은 양의 채소를 한 잔의 컵으로 대신해서 먹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 전 공복에 이런 걸 막 마시게 되면 흡수율도 더 좋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바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시원한 주스 한 잔. 올여름 더위가 싹 가시는 건 물론이고요. 건강까지 든든히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뇌를 이제 가동시켜야 되는데 뇌는 이제 당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아침에 당을 섭취하면 당이 들어가 있는 과일 주스를 섭취를 하면 뇌의 회전이 좋아진다. 이런 논리군요. 역시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병수 씨가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유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굳이 아침에 모든 영양소를 다 섭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모자란 영양소는 점심이나 저녁 때 섭취를 하면 되니까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섬유소까지 풍부한 과일을 먹는 게 아침에 훨씬 좋지 않을까요? 네. 억지네요. 뭘 또 영양소를 귀찮게 그걸 남겨놨다가 오후에 먹고 그래요. 무슨 영양소가 무슨 아니, 술집입니까? 굳이... 키핑해놓게? 아니에요. 뭐 일리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김유진 씨 주장은요.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거는 이제 점심, 저녁밥으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니까 아침에는 이제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 미네랄, 당분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병수 씨 큰일 났어요. 제 편이신 것 같아요. 아, 예, 좀 불편하네요. 여기 앉아있기가 불편해요. 한 자리에 앉으시지 그래요. 제가 절로 갈게요. 네? 이렇게 좀 약간 따돌림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과당은 또 너무 이렇게 많이 흡수하면 체지방으로 쉽게 변합니다. 아침부터 살찔 일 있습니까? 편하게 우유 한 잔 마시는 게 최고다라고 계속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병수 씨 얘기는 과일에든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다 우유에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우유만 마셔도 과일에 든 거 먹는 거 그 이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이제서야 후배를 약간 챙겨주시는 느낌을 좀 받게 되네요. 양편을 다드는 게 지금 양다리 걸치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예,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리는 제가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분께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니까요. 바쁜 현대인 굳이 우유나 주스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선생님? 아침에 뭐니 해도 시간을 내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고요. 또 아침에는 낮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당분과 유기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우유를 먹을 것이냐 주스를 먹을 것이냐 했을 때 골고루 영양 성분이 포함이 되어진 우유를 드시고 우유를 드시면서 부족한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경우는 과일로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물이라도 한 컵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뭐 먹을 수만 있다면 밥을 먹는 게 가장 좋고 그래도 뭐 굳이 하나를 선택하자면은 선생님의 선택은 우유냐 주스냐 그중에 우유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제 맘 같네요. 예, 보셨죠? 이 프로그램은 뭐 이런 겁니다. 저번 주에 나오셔갖고 뭐 나를 한번 이겨보겠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아직 약해요. 뭔가 좀 더 배워야 되고 지금 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뭔가 강하게 어필하시는데 공부를 더 하셔야 돼. 공부를 더. 예. 조심하세요. 저 지금 요새 얼마나 모니터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요. 네. 그래요. 예. 긴장하겠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예. 그럼요. 그렇죠. 예, 무서운 여자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우유가 뭐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다만 근데 과일은 말씀하신 대로 당도가 높아서요. 아침에 먹는 게 가장 좋고 밤에는 되도록 섭취를 줄여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자, 친절한 병수 씨가 여러분들의 미를 위해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날짜 지난 우유 이거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요. 피부에 바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락토산이라는 성분이 각질 제거와 또 미백에 굉장히 또 효과를 주거든요. 네. 또 지성 피부는 깨끗이 씻지 않을 경우에는 모공에서 우유가 부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빡빡
빡빡 헹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빡빡하면 피부 상해요. 네, 그렇죠. 적당히. 예. 알겠습니다. 요즘 뭐 현대인들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뭐 출근 전 밥 먹을 시간을 내는 것 정말 이거 힘듭니다. 하지만 뇌를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미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기필코 아침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바쁘실 때는요. 완전 식품 우유 한 잔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Would you like a cup of milk? 판도사의 선택. 바쁜 직장인은 물론 성장기 학생 4명 중 1명은 아침밥을 거른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아침을 거르게 되면 성장과 뇌 활동에 방해를 받고 에너지 보충이 힘들어 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아침 먹을 시간이 없을 때는 완전 식품이라고 알려진 우유를 챙겨 마셔 에너지를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꼬박꼬박 챙겨 먹는 아침 식사, 활력과 건강 모두를 챙길 수 있는 방법임을 잊지 마세요.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 드렸는데요. 이제 왜 아침을 지나서 점심, 저녁, 식사까지 쭉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우리 한병수 씨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제가 하루에 몇 끼 정도 먹는 게 거의 대중이 없거든요. 그때 틀리고 원래 또 이렇게 생활이 좀 불규칙하다 보니까 몇 끼를 먹는다고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저는 뭐 팬들의 인기를 먹죠. 그러면은 항상 배가 고프시겠네요. 헝그리해요. 시도 때도 없이 먹어야 된다. 못 먹고 있어요. 예, 헝그리해요. 그래요. 예. 괜한 질문 먼저 드린 것 같고 우리 유진 씨는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몇 끼 식사 챙겨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녁을 좀 굶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저녁을 안 먹으면 밤에 그렇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참다가 뭐 야식을 먹고 또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니까 아침 못 먹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죠. 제가 왜 이렇게 두 분께 하루에 몇 끼 먹냐, 몇 끼 드시고 계시냐 물어보는 줄 아십니까? 밥 사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좋은 저도요. 선배님이라서 알아서 드시고 이렇게 밥을 또 요즘에 보면 말이죠. 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끼 먹어야 되느니 뭐 2끼 먹어야 되느니 간간히 먹어야 되느니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김학도의 판도사에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아주 심오한 말씀인데요. 심오합니까? 네. 예. 자, 판도사에서는요. 하루 3끼를 잘 챙겨 드시라는 말을 몇 번이고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 끼만 먹어도 충분하다. 또는 하루 5끼는 먹어줘야 된다. 이런 의견 또한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먹는 게 건강과 직결돼 있다 보니까 무수한 논리나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 선배님께서 한번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것. 제가 또 한국 사람들이 왜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나름 준비를 해왔거든요. 한번 좀 외쳐주시죠. 좋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시간. 현병수의 TOP. 네. 팁 오브 판도사. 그거죠. 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병수의 TOP.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하루 3끼를 먹어야 하는 이유? 그 놀라운 비밀을 판도사에서 공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드셨나요? 드셨어요? 나 누구랑 얘기하지? 자, 요즘 1일 1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도 아침, 점심 거르고 저녁에 삼겹살 5인분 먹은 적이 있습니다. 1일 1식인데 살은 더 쪄요. 배가 더 나왔어, 이렇게. 그런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은 밥, 국, 반찬으로 이뤄진 하루 3끼를 꼭 챙겨 드신다고 합니다. 예부터 이어져온 식습관, 우리가 하루 3끼를 먹어야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꼼꼼히 낱낱이 깨알같이 조리 있게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자! 하루 3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두뇌 활동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뇌는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모할 정도로 활발한 기관입니다. 아침 식사는 뇌에 포도당을 공급하고 심리적 안정을 가져와 일의 능률을 높여주는데요. 또한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식사가 혈당치를 높여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침 식사, 중요성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날에 식사를 하고 나서 수면 시간에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랜 공복 시간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오랜 공복 시간을 끊어주는 입장에서 아침 식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매번 드시던 분들이 아침 식사를 그 시간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산 과다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위염이나 심한 경우에는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과 같은 그런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곡물 위주의 탄수화물 섭취로 포도당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는 보약입니다. 밥을 통해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지만 시간이 없을 때에는 뭐라도 먹는 게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 좋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점심 식사에 관한 건데요. 영어로 런치. 점심 꼭 먹어야 되니? 당연히 그런치. 뭐야? 아니, 막 던지니까 막 던지네. 아니, 작가가 써줬단 말이야. 에? 자, 아무튼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하루 세 끼 중 가장 다양하게 먹게 되는 점심 식사. 하지만 이때에도 기억해야 할 건강 정보가 있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영양소를 고루 섭취해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패스트푸드와 같은 튀긴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은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의 일과가 집중되는 오후에는 견과류나 과일을 섭취해 부족한 단백질과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식사, 주의사항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점심 식사를 하실 때는 너무 과도하게 드셔서는 또 안 되는데요. 과도하게 식사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식후에 피곤한 그런 증상, 식곤증이 좀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식사, 많은 고칼로리 또는 과량의 식사를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하루 종일 몸이 축축 늘어지고 졸음이 쏟아지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땐 전날 저녁 식사를 뭘 먹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날 저녁 식사가 기름지고 과하면 아침까지 소화 활동이 끝나지 않아 몸이 피로한 건데요. 이처럼 저녁 식사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를 먹어야 하는 이유와 올바른 식사법까지 함께 보시죠. 하루 세 끼 중 가장 거하게 먹는 저녁 식사. 하지만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일일 일식은 저녁을 폭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세 끼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저녁은 콩, 생선과 같은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녹황색 채소를 통해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점심보다는 양을 적게 해 소식하는 것이 좋은데요. 과한 식사량은 소화 운동의 시간을 늘려 비만뿐 아니라 숙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은 또 있는데요. 시간을 너무 늦게 드셔서 음식물이 채 소화가 되지 않고 주무시게 되면 위염이나 또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를 가볍게 먹고 운동을 하는 것이 피로 해소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세 끼, 올바른 식습관이 건강을 지킨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잘 봤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리고 또 현병수 씨가 아침, 점심, 저녁을 왜 우리가 꼭 챙겨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영양 결핍을 막고 건강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세 끼는 꼭 먹어줘야 한다. 이런 결론이네요. 깔끔한 결론을 또 정리를 해주시니 네. 또 좋네요. 저는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잠자는 사이에도 심장은 뛰어요. 그렇죠. 그리고 허파도 움직이죠. 뒤척이죠. 에너지 소모가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되죠. 일어나서 영양 공급과 뇌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니까 아침은 꼭 먹어야 되고요. 네. 에너지를 보충해서 능률을 올려야 되니까 점심 식사 꼭 하셔야 되고요. 예. 하루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영양소 보충을 하고 휴식의 의미로 약간 아쉬운 듯하게 소식을 하면 우리의 몸은 누구보다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굶어가면서 일의 능률이 오를까요? 만약에 배가 고픈데 누군가가 영화 보자고 하면은 영화가 들어옵니까? 배가 고픈데 회의하자고 하면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짜증이 나버려. 짜증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배가 고픔,
이 식사가 대인관계나 일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다이어트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요. 예. 이렇게 끼니를 딱딱 챙겨 먹어주는 게 오히려 폭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식하는 새끼가 아닌 약간 아쉬움이 남는 새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중간중간 천연 과일이나 차로서 수분과 영양소를 조금씩 보충해 준다면 퍼펙트 라이프죠. 퍼펙트 라이프죠. 그렇죠. 자꾸 네. 새끼 하는데 그냥 기분은 좀 그래요. 그렇지만 어찌도 퍼펙트 라이프한 인생을 사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그간 습관으로 생활 습관으로 삼시세끼를 드시지 않았던 분들 그런 습관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더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분들은 이제 시간도 없거니와 먹던 게 버릇이 안 돼가지고 새끼 챙겨 먹는 게 더욱더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시게요? 아니 왜 자꾸 보내세요? 가시려고 하는데 아니 어딜 온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2주 됐는데 자꾸 보내세요. 아니 나도 모르게 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따라오라 그래서 저도 따라갈 거예요. 아니 화면을 통해서 아침 식사 어떻게 하는지 따라와 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라면 아침 식사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1분 1초가 바쁜 아침 시간. 간편하고 맛도 좋은 아침 도시락이 있다고 해 김유진 리포터가 나섰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약선 조리 명인 1호 아침 도시락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요리 연구가 윤희숙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한상 가득 아침 도시락의 재료들이 차려졌는데요. 어떤 음식으로 변신할지 기대됩니다. 오늘 만들 거는 시리얼바입니다. 선생님 저도 시리얼바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아침마다 먹으니까 좀 질리기도 하고. 그렇죠. 시중에 파는 건 합성 첨가물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접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요즘에 수험생들도 이제 밤늦게 공부하고 아침에 일찍 나가다 보니까 아침을 거르고 갈 때가 되게 많아요. 두뇌 회전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두뇌 회전을 좋게 해주는 영양 물질들이 전부 다 견과류에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견과류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인 성분이 풍부해 뼈 건강에도 좋은데요. 특히 호두는 불포와 지방산이 많아 뇌세포의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재료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학생은 두뇌 회전력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호두에 포함된 오메가3 성분과 알파 리놀렌산이 뇌세포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견과류만 먹었을 때는 약간 좀 느끼하다든지 아니면 또 장이 약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즙을 첨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과일을 첨가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증세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재료를 살짝 볶아 수분을 날리고 물엿을 첨가해 섞어주면 완성되는데요. 의외로 쉽게 만들어지네요. 집에 이제 꿀 있으면 꿀 넣어주시고요. 꿀 넣으면 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섞인 재료를 틀에 부어 굳혀주면 아침 대용으로 간편한 영양 만점 시리얼바가 완성! 선생님 이렇게 낱개 포장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아침에 그냥 하나씩 꺼내 먹기만 하면 되니까 간편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너무 좋네요. 이번에는요 직장 여성을 위한 이제 과일 도시락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딱 제 얘기네요 선생님. 근데 또 아침에 밥이 잘 안 넘어가는 것도 있고 또 다이어트 때문에 좀 망설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침에 먹으면 좋은 과일, 단연 사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과의 펙틴 성분이 장 운동과 소화를 돕기 때문에 변비에도 효과적입니다. 자, 아침에 먹으면 좋은 채소도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는 비타민C가 풍부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공복에 먹으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와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재료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두부를 첨가하면 그보다 더 좋은 궁합의 음식은 없거든요. 두부랑 토마토 뭔가 딱 봤을 때는 잘 궁합이 연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신맛도 좀 덜해지고 그 다음에 고소한 맛은 더 고소하게 이제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토마토와 두부를 이용한 아침 도시락은 간단합니다. 토마토 속에 두부를 채워 한 입에 먹기 좋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두부는 채소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것은 물론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라 불리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두부에 상큼한 오렌지나 매실액을 곁들이면 더욱 맛이 좋아진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이게 토마토는 아삭하고요. 두부는 또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식감이 너무 잘 어울리고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유진 씨 술 좋아하세요? 저요? 네. 어떻게 하셨지? 많이는 못 먹어도 좀 맛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 다음날 회복이 안 되셔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숙취 해소가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아까 뭐 도시락도 했지만 더 간단하게 뭐 믹서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그래서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숙취에 효과 만점. 그 주인공은 양배추인데요. 양배추의 비타민 U는 항궤양성 비타민으로 단백질과 결합해 손상된 위벽을 보호하고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갈아 먹을 때 영양 성분을 더 높여주는 재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가 이제 올리브유를 같이 넣어서 그러면 영양 흡수율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위를 이렇게 그 부담 주는 일도 적어져요. 양배추와 찰떡궁합인 재료는 또 있습니다. 파인애플을 첨가하면 맛은 물론 장의 정화작용이 더욱 우수해지는데요. 양배추 속 칼륨과 파인애플 속 브로멜라닌이라는 효소가 장내 부패물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더욱 좋겠죠? 저녁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아침에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간편하게 먹기 좋겠네요. 자, 김유진 리포터 맛이 어때요? 진짜 시원하고 새콤달콤하고 근데 이게 술 마신 건 아니지만 숙취 해소된 느낌이 딱 들어요. 간편하고 영양도 높은 아침 도시락. 오늘 저녁 나에게 맞는 도시락을 직접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밥 먹을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음식 만들 시간도 없는 게 뭐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바쁜 출근길에 잘 챙겨놨다가 들고 나가면서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유진표 도시락. 이야, 그럼요. 정말 좋은 정보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날 만들면서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위해서 두 분 생각이 나서 도저히 혼자 먹을 수가 없었어요.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싸왔죠, 당연히. 여기 있었는데 몰랐네요. 정말 몰랐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예뻐요. 직접 만들고. 그럼요. 윤기가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야, 먹방 한번 가는 겁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병수 씨 하나 주세요. 정말 저는 윤후 느낌으로 한번 샘 해밍턴 느낌으로 한번 드셔보시면 야, 이런 거를 근데 또 해달라 그러시면 못해요. 여러분들 뭐 보시기에도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지금 뭐 견과류가 참 여럿 있고요. 보기에도 맛깔스럽게 생겼습니다. 뭐 맛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맛있죠? 맛있다.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씹히면서 영양가가 많다는 그런 약간 느낌을.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그런 느낌. 에너지바. 건포도 때문에 담백한 맛도 있고요. 이게 시중에 파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던데요? 그쵸? 훨씬 바삭바삭하고. 근데 이런 걸 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얼마 정도 가요? 근데 이 견과류는 잘 상하진 않잖아요. 좀 오래 보관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많이 지나면 맛과 풍미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견과류 아이들 많이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정도의 맛이라면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달콤한 맛이 나서 맛있죠? 공복이니까 아주 미치도록 맛있네요. 아, 뿌듯해요.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먹방이에요, 먹방. 근데 견과류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런 이색 메뉴 만들어주시면 간식으로도 좋고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고 다 좋은데 약간 또 무서운 여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요? 제가 판도사 할 때 그래도 뭐라도 캐릭터 하나 잡아보려고 유일하게 잡은 캐릭터가 주부병수였는데 요거 약간 처음에 괜찮았거든요. 그걸 또 뺏어가는 느낌이 약간 설날 때 엄마가 내가 세배하고 돈 받았는데 엄마가 세뱃돈 뺏어가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요. 아니에요. 선의의 라이벌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영역을 너무 지금 이게 내 영역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알고 제가 공략을 해온 거죠. 좋아. 세게 나오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긴장하시라 했잖아요. 긴장. 제가 또 이 주부명수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정보를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오, 좋아요. 지난번에 판도사에서 체온이 떨어지는 게 좋지 않다는 정보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근이나 대추가 체온 유지에 좋은 식품이라고 하니까요. 간단 도시락 속에 당근과 대추 넣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뺏어갔네. 뺏어갔어. 좋아요. 예. 오늘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김유진 선수. 예, 약간 그 좋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가 예, 스키니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보기 싫어요. 나는 진짜 뺏어가 속상하네요. 아, 본인이 진짜. 그럼 스키니지 입고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요. 외할머니가 입었다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제대로 챙겨 먹는 팁이 되는 정보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팁. 자, 두 분이 감춰놓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Very important point. 먼저 김유진의 VIP 들어보시죠. 네, 영양소를 식사 대신 약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되도록이면 화학 공정을 거친 약보다는 과일이나 채소, 그 속에 있는 천연 비타민과 칼슘이 흡수율이 더 좋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영양소를 천연으로 즐기세요. 뭐든지 천연이. 그럼요. 천연을 쫓아올 만한 적응이 그런 건 빨라요. 그러니까 2주 만에 천연 얘기 이거 아 진짜. 자,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병수의 VIP 함께 하시죠. 자, 영양소란 본디 고르게 그리고 매일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고 하더라도 특정 영양소만 먹고 그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는 계절 여름입니다. 아침을 먹으면 속이 든든해져서 짜증이 덜 난다고 하죠. 여러분 내일 아침 10분만 더 일찍 일어나셔서 속을 든든하게 채워보는 거 어떨까요? 1시간도 아니고 10분입니다. 10분만 부지런해지면 더욱더 즐거운 하루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김학도의 판도사 다음 주에도 꽉 찬 영양가 있는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송 끝날 무렵 되니까 배가 고픈데요. 자, 영양가 있는 음식 먹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도사의 결론. 수면 후에 공복을 깨며 활발한 두뇌 활동에 영향을 주는 아침 식사. 하루 일과가 집중되는 오후 시간에 체력을 유지해야 하는 점심 식사. 하루를 마무리하며 모자란 영양소를 고루 보충해줘야 하는 저녁 식사 등 각각의 중요한 이유로 인해 하루 세 끼를 챙겨 먹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칼슘이 풍부한 견과류, 토마토, 사과 등 과일을 활용한 도시락을 만들어 갖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 하루 세 끼 고르게 먹는 것의 습관화. 자신의 몸을 지키는 길임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계속 그거 들고 계시길래 끝나고 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멘트를 쳐버리시네요.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네. 뛰는 거하고 걷는 거가 있잖아요. 운동할 때. 네. 이거 뛰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게 나은 건지. 운동 효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어떤 게 좋은 건지. 걷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걸으면 땀이 안 나잖아요. 맞아요. 땀 안 나면 운동 안 한 것 같아요, 좀. 아니요, 얼마 전에 걷기 대회를 갔는데 그렇게 몸에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걷는 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살 빠지는 데는 아무래도 좀 뛰면